포구락이란 한복 입은 무희들이 우아하게 춤을 추며 오색 비단공을 던지는 화려한 궁중놀이로 국립국악관에 가면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입니다. 그런데 이 우아한 놀이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피에 심판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뺨에 찍는 검은 먹물점. 그것은 죽음을 예고하는 낙인이었습니다. 오늘은 권력의 탐욕이 부른 저주, 포구락의 저주에 대해 소개합니다. 포구락은 송나라에서 고려로 전해진 화려한 공중연회로 무대 한가운데 포구문을 세우고 그 위에 풍류안이라 불리는 작은 구멍을 놓습니다. 기녀들이 편을 나눠 춤을 추며 붉은 비단공을 그 구멍에 던져 넣는 놀이입니다. 성공하면 머리에 꽃을 꽂아주고 실패하면 뺨에 먹물로 검은 점을 찍었습니다. 아름다운 당학이 흐르는 가운데 펼쳐지는 이 연회는 고려 왕실과 권력자들의 즐길거리였습니다. 고려 말 한 권력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김대감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포구락을 광적으로 사랑하여 연회 때마다 최고의 악공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어떤 인간이었냐 하면 자신의 환갑잔치 자리에서 막 15을 넘긴 어린 악공이 긴장한 나머지 박자를 한 번 놓치자 김대감은 잔치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놈이 감히. 그리고는 하인들을 시켜 그 어린 악공을 마당 한가운데 꿇어앉혔습니다. 수십 명의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김대감은 몸소 일어나 그 아이의 손목을 밟아 작고 가느다란 손목을 부러뜨렸습니다. 아이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대감은 다시 자리에 앉아 술잔을 들었습니다. 다음 계속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채찍질은 기본이었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악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쓰러진 악공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밤 늙은 악공 하나가 포구문 옆에서 김대감을 저주하며 끝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대감의 저택 지붕 위에 기묘한 새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김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쥐소리겠지. 허튼 소리 말라. 달이 뜬 어느 날 밤 김대감은 마침내 소문으로만 듣던 그 새를 보았는데 온몸이 꼭 무희들의 화려한 무복을 닮은 오방색 깃털로 뒤덮여 있었고 늙의 악공의 머리를 하고 있는 괴조였습니다.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에 원한으로 가득 찬 눈을 하고 발톱으로 포구문의 풍류안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공을 넣는 그 구멍을 낚아챈 듯 쥐고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새소리가 아닌 그 악공이 생전에 켜던 해금의 꺾이는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서럽게 끊어지다가 다시 이어지다가 마치 억울함을 호소하는 통곡 같았습니다. 김대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대감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꿈속에서 늙은 악공이 나타나 붓을 들어 김대감의 얼굴에 먹물을 칠하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실패했소이다 대감. 이제 대감께서 벌을 받으실 차례입니다. 라고 하며 포구락에서 실패한 기녀와 같이 뺨에, 이마에, 온 얼굴에 한가득 점을 찍고 되었습니다. 또 어떤 밤에는 하늘에서 거대한 붉은 공이 떨어졌는데 그의 저택으로, 그의 가족들에게로 공이 떨어질 때마다 한 명씩 쓰러져 갔습니다. 김대감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인면조가 나타난 지 한 달 만에 김대감의 장남이 급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수습하던 하인이 장남의 두 뺨에 검은 반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한 달 뒤 고려 최고의 기마술을 자랑하던 무인인 둘째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가슴을 살폈을 때 가슴 한가운데에 붉은 공 모양의 멍이 선명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주다. 억울하게 죽은 악공들의 원한이다. 김대감은 온갖 구판을 열었습니다. 무당을 불러 제를 올리고 스님을 불러 불공을 드리고 도사를 불러 부적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밤이면 어김없이 그 인면조는 지붕 위에 앉아 해금처럼 꺾이는 울음소리로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로부터 1년, 김대감의 가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식들은 하나씩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재산은 하루아침에 날아갔으며 권력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왕실에서는 영모죄로 관직을 박탈했고 한때 그에게 아첨하던 자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김대감은 미쳐갔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용서해 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잘못했소이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일이었죠. 어느 겨울날 새벽, 사람들은 김대감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저택 지붕 아래 포구문처럼 생긴 커다란 나무 조각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검은 먹물이 가득했고 입가에는 붉은 내려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 저택은 완전한 흉가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해금 꺾이는 소리가 들린다는 그 저택은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선 뒤에도 이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한 선비의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그 집터를 지나가다 지붕 위에서 오색 깃털의 괴조를 보았다. 새의 얼굴은 사람이었다.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그날 이후 석 달간 병을 앓았다. 또 다른 기록으로는 한밤중에 그곳을 지나던 관리가 공중에서 붉은 공이 떨어지는 환영을 보았다. 깨어난 뒤 그는 관직을 버리고 절에 들어가 평생 참회하며 살았다. 사람들은 그곳을 피했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이들일수록 그러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자의 원한을 사면 저렇게 된다. 는 권력자들에 향한 경고가 아니었을까요?